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제274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의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김 사장님, 요즘 저만 그런가요? 밖에 나가기가 정말 겁이 나요. 왜 겁이 납니까? 아니, 뭐 요즘 뉴스만 봐도 증오, 분노, 총기 관련 범죄가 수시로 나오고, 또 저는 지난번에 한번 겪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차 문을 부수고 맞아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그랬죠. 네네. 어, 네. 엊그제는 제가 그로서리 쇼핑하러 한국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운전 중에 급제동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뒤에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백미러를 보니까 웬 빨간 트럭이 아주 엄청 빠른 속도로 제 뒤에 그냥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뭐 꼭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옆 차선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그 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옆 차선을 그 틈을 비집고 타고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를 아주 추월해서 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완전히 미친 거 아닌가? 뭐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급하게 추월해서 깜짝 놀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김 사장님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이웨이 운전을 할 때 어떤 차가 이제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옆에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뒤에 있는 차가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막 제 옆을 확 지나가더니 이제 옆에 가는 차를 추월해서 그 앞에 가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완전 막아버리는 거죠. 막 부딪힐랑 말랑 부딪힐랑 말랑. 어머.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짜증나는 거는 그 머플러 띄고서 막 큰 소리 내면서 가는 차들 있죠. 네, 네, 있어요. 그거를 몇 번 소리를 들었는데 아주 그 들을 때마다 아주 정말 짜증나요. 맞아요. 아유. 막 하는 소리 그 놀래기도 네. 하고. 아,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아니, 유 작가님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여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요? 자전거니까, 네. 네, 자전거니까. 근데 오, 자전거. 자전거 타고서 갈 때. 저는 제 차가 자전거니까 네.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이제 대개는 저기 멀찍이 이렇게 피해가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네. 기다려주고 그러는데 뭐 한 뼘도 안 되게 옆으로 싹 지나가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어우, 깜짝 놀라죠, 그러면. 위험하죠. 네, 그러면 뒤에서 손가락으로 하지. 위험해요, 그거 안 돼요. 아니, 최근 운전 중 분노로 인해 폭행으로 치닫는 이른바 로드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200건에서 500건으로 껑충 증가했다고 해요. 아니, 뉴스만 봐도 매일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뉴스가 된 이 로드레이지 정말 심각해요. 이 문제가 운전 중에는 다 자기 사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석 안에서. 네. 남이 전혀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나는 그냥 앞차의 움직임만 보지 그 운전자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출근길에 바빠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앞차가 신호가 왔는데도 안 가면은 내가 막 그러면 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내가 생각할 때.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앞차가 갑자기 느리게 가 나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앞차에서는 예를 들어 갑자기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물을 쏟았다거나 어떤 사정이 있는데 다른 차들이 그거 알 리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거 막 꿈시적거리고 고의로 저러나 보다 하고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더 극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그렇게 2배 이상 그 보고가 많이 된 거죠? 그 로드 레이지?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19이 모든 종류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된 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총기 판매가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려스러워요. 이게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일인데 심각하게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텍사스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의 그렉 프레민 교수의 말에 의하면 차량 번호판이나 차량을 본 목격자가 없는 한 사건이 매우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하네요. 예, 로드 레이지라고 하면 창 유리를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거 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막 추월해가지고 앞에 탁 막고서 막 위험천만한 그 고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는 Every Town in Gun Safety라는 그룹에서 조사한 거는 지금 이 도로에서 운전 중에 그냥 욕이나 가운데 손가락 치켜드는 게 아니라 총을 사용하는 그 건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 문제죠. 그게 바로 2년 전에 월 평균 한 22건이었던 것이 다음에 34건으로 증가하고 2021년에는 44건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2년 만에 껑충 뛰어오른 거죠, 지금. 아우,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냥 욕 먹는 것도 물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기분 나쁘고 무섭고 위협적인데 총을 총을 사용하다니. 갖다가 거기다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렵게 이민 와가지고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 총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냥 운전해서 가고 잠깐 커피가 물이 엎질러져서 잠깐 늦어졌는데 뒷차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뒤에서. 그리고 갑자기 딱 보자마자 왜 그러지 하면 총을 빵 쏘는 거죠. 아유. 그 노상 분노자들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이 사람들은 화난 기질을 가진 짧은 시간에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노상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릴 줄 알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울증, 불안, 그리고 약물 남용이 증가한 걸 보면은 로드레이지가 다양한 이유로 악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화를 표출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본인 자신이 노상 분노를 타고난 경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사장님? 마음 다스림을 해야죠. 뭐 방법 있겠습니까? 마음 맞아요. 맞아요. 틱나탄스님의 화 그 책을 읽던가. 네, 유 작가님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전거를 출퇴근을 좀 해보시면 꽤 많이 치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전거. 예, 자전거를 이렇게 누구한테 해입힐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해를 입으면 입었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는 없어요. 뭐 보행자를 쳐가지고 좀 부상 입힐 수는 있지만 되게 차와 함께는 내가 당하면 당하는 거지 내가 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네요.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보면 네. 그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될 것이다. 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피곤하면 운전을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에 머무르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매우 속상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숙취가 있는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이래요. 작은 일에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방송을 듣고 있다면 초조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차분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차 내의 온도를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도록 권유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이건 제 의견인데 출발하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운전대를 잡고 잠시 몇 초간 눈을 감고 숫자를 세거나 숨을 쉰 다음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해요. 목적지에 도착한 동안 평화롭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어때요? 좋은 방법 같죠? 예, 좋은 방법 같네요. 저는 이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네. 늘 앞에서 그 신호가 떨어져도 안 가시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사실 맞아요. 제가 혼자서 상당히 그 욕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욕 먹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그 로드레이지 표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사나운 운전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하지 마세요.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말고요. 몸짓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한 그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사태는 더 커집니다. 그 전에 기억나시죠?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뒤따라오는 차에 손가락 욕을 했다가 바로 총 맞았잖아요. 그 애기가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못 본 척 하세요. 특히 지금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서로 욕을 주고받을 때 막 한국 분들도 자존심 있으니까 막 욕을 같이 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습관화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총을 들고 총을 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네, 네. 그거를 명심하고 대응을 대꾸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그렇죠. 명심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네, 맞아요. 총 맞으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음. 네. 그리고 다중차선 도로에 있을 경우 화난 운전자의 길에서 벗어나세요. 도로를 벗어나 도망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차를 세운다거나 해서 하면 안 돼요. 차를 세우지도 말고 또 만약에 차를 나도 모르게 세웠다. 그러면은 이 멈춰있는 차에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따라오던 차에서 멈춰있는 제 차에 접근을 한다면 문을 잠그고 경적을 울리고 911에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차에서는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받고 있다면 911에 전화를 하고 공격적인 노상 운전자가 있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해서 주저하지 말고 당국에 참여를 시키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험한 일이 없이 다들 평화롭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린다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그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의 연구팀이래요. 최근 드라마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민진 작가의 빠찡코 아시죠? 네. 드라마 상영에 맞춰 이 작품의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토론방을 여신다고 하네요. 조선 말기의 조선인이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고 삶을 빼앗기는 역사부터 처절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제1조선인과 그 후세들의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됐대요. 공문과 영문, 번역, 어느 것이라도 함께 읽으며 그 속에 녹아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물론이고 피식민지 백성이 식민지 국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들의 삶과 이민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만남은 줌 미팅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이 읽은 분량에서 자유토론 또는 영화를 보신 감상, 유사한 소설의 비교 추천 등 자유로운 토론회장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4월 29일 빠찡코 1부, 5월 13일 빠찡코 2부, 시간은 서부 6시, 동부 9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줌의 미팅 아이디는 722-346-1769, 패스워드는 나눔 NANUM 또는 373764
예, 빠친코 요즘 그 드라마로 나와서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니까 책을 맞아요. 읽으면서 이렇게 토론하면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